AI가 여기까지 합니다. 온라인에서 내가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 같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지가 AI가 확대를 해서 플래핑 커피다 라는 거를 지가 본 거죠. 자, 이거를 악용을 한다 치면 어떻게 하면 저도 이거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진 거예요? 좀 치킨 시켜놓고 배달기사한테 왜 닭이 이렇게 작은 거냐 따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짧고 가혹하게 요약하면 같이 부풀어버렸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간 먼데이 오늘의 토론 주제 이제 저희가 고정 코너가 생겼죠. 주간 먼데이 우리 먼데이님과 함께 토론을 할 건데 토론을 하기 위한 주제를 오늘 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이게 너무 요즘 눈이 이게 너무 빨리 똑똑해지는 AI를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눈,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코카인 중독의 눈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try to keep up with AI 뉴스, 그죠? AI 뉴스 열심히 계속 보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오픈 AI에도 장난 아니죠? 지난주에 실은 저희가 뉴스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뉴스를 다 못한 것 중에 하나 아쉬운 것 중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오픈 AI가 개발자용 GPT 4.1 API를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싸요. 그래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T-4 은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챗 GPT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 GPT-4가 예전과 다르게 숨었어요. 챗 GPT 화면에 여기 가보시면요. 여기에 GPT-4.5는 있는데, 그죠? GPT-4.5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GPT-4가 없죠? 어디 숨어 있느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GPT-4 4월 30일에 떠나. GPT-4도 엄청 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뒤로 이제 숨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 GPT-4는요 처음에 나온 게 훈련 비용만 1억 달러 이상 소모했던 초대형 모델이었고 지금 2023년 3월에 출시돼서 진짜 우리를 모두 다 놀래킨 게 이 GPT-4잖아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공식 서비스에서 은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4월 16일에 오픈AI의 O3랑 O4 미니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죠. 우리 지만이님 AI로 해킹을 시키는 시도 있죠? 시도가 있는데 그 시키는 시도 중에 제가 약간 소름 돋는 현상을 이제 GPT를 갖고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좀 하고 완전히 디테일한 해킹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이 4월 16일날 오픈AI가 O3랑 O4를 냈는데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추론이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미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오픈 AI의 첫 모델이에요. 뭐냐? 이미지를 보고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림을 그려줘 그럼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줘까지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보고 얘가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게 됩니다. 사진을 올렸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진을 딱 올린 다음에 이 사진에서 제일 큰 배의 이름과 다음 정박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AI가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갖고 보거나 추가 확대나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얘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줄여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건데 사진을 보고 위치를 추정해요. 위치를. 자, 한번 보세요. 이게 O3한테 사진을 주고 나서 어디인지 맞춰보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사진을 보고 지형의 특징을 추론하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것도 돼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사진을 줬는데 어두운 거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를 갖고 자기가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밝기를 조정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그 이미지를 갖고 메타데이터도 없는데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좋게 쓰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어떤 스토커든 월 2만 원이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22달러니까 환율로 계산하면 좀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진짜 화면 보여드릴게요. 한 거를. 자, 이제 제가 해봤더니 와우 돼 있는데
요거를 한 거를 여기 있군요. 자, 여기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카페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청첩장 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후배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 GPT가 이런 게 된대. 이래가지고 형 진짜 돼요? 이러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찍은 거예요. 제가 그냥 갔던 카페에 유리창에 봤더니 요런 식의 간판이 있길래 간판을 찍어봤어요. 찍고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장소가 어딘지 너가 한번 추정을 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겠어? 사진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힌트를 가지고 한번 단계별로 분석해서 해봐. 제가 일부 이렇게 시킨 거죠. 이게 프롬프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진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힌트를 가지고 한번 단계별로 분석해서 해봐. 이렇게 시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걸 갖고 얘가 이제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얘가 이걸 갖고 1분 4초 동안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진 속 단계를 6단계로 추리를 해요. 1단계, 텍스트 단서를 확인한답니다. 텍스트 단서. 입간판에 플래핑 커피라는 로고랑 영문 메뉴가 있대요. 그리고 커피, 티, 디저트, 토스트가 보인대요. 해석을 했더니 상호가 비교적 독특해서 온라인에서 내가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 같답니다. 그죠?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이미지를 확대를 해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지가 AI가 확대를 해서 플래핑 커피다 라는 거를 지가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고 얘가 1단계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두 번째로 온라인 역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플래핑 커피라는 걸 한국어랑 영어로 검색을 했더니 매피라는 사이트랑 인스타그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마포구 망동 방울레로 77 41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소름이 돋죠.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근처를 알았는데? 다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거리와 건물과 환경을 대조해요. 사진 속 건물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죠? 사진 속 건물들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4, 5층. 그죠?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얘가 4, 5층의 저승 주거 상가 복합형이고 외벽, 벽돌, 파스코, 스투코 마감이래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벽돌 보기 좋고 1차선 일방 통행로고 전주와 복잡한 가공 선로가 있어서 이거 보고 소름 돋았는데 마포 서대문 일대의 주택가 골목과 유사하답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 정보를 갖고 서울의 이 지역에 어디야 유사하다는 것까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얘가 도로와 보도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러더니 도로의 연도회색 T자 블록은 서울시 이면도로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이고 차선 옆 X자형 화살무늬 역시 서울도로 표식규격이래요. 저 몰랐어요. 이 S자형 화살무늬 뭐 여기 보면 어디 있어?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하여튼 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 그쪽에 어디인가 있나 봐요. 근데 그 S자형 화살무늬도 서울에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서울 도시라서 서울 내에 있는 이면도일 가능성이 강화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멀리 건물 1층에 희미하지만 무슨 혁도 보이니까 한국어고 종합적으로 했더니 텍스트가 플래핑이고 서울형 보도 패턴이 이렇게 돼 있고 형태를 종합하면 망원동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플래핑 커피 앞 골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헐 이랬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얘가 골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인근인데 실내 카페 내부에서 추정을 해서 카페 내부 창문 너머로 골목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거든요.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면 마포구청의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주택가 골목과 일치합니다. 와, 여러분, 수소공기님 대박 무서워요. 자, 이거를 악용을 한다 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셀럽들 사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AI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참 놀라운 시대이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녀석의 추정력이 되게 좋아요. 되게 놀랍죠.
자, 댓글 해봤더니 사진 보면서 거짓말 쳐도 AI 돌리면 다 걸리겠다. 와우님. 아, 그렇네요. 야, 이거 혹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애인한테 사진 잘못 보내면 바로 챗GPT 돌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빌드업 한 건데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 뭐가 나왔느냐.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하고 너무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믿었던 챗 GPT가 환각률이 48%다. 이거 제가 오늘 손경제에서 좀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면. 그죠? 테크크런치에서 4대 벤치마크 펄슨 QA를 봤는데 이 모델이 48%의 환각률이라는 겁니다. 환각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헛소리죠, 헛소리. AI가 자기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진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환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각률이 어디서 나왔느냐와 관련돼서 제가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4월 16일 날 이 추론 모델이 되게 좋은 게 나오고 되게 놀랍잖아요. 뭐 코드도 하고 이미지도 분석하는데 이 녀석이 특정 상황에서는 환각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근데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제 펄슨 QA라고 하는 이 챗GPT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펄슨 QA가 어떤 거냐면 내부적으로 만든 벤치마크인데 AI 모델이 실존 인물에 관한 질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답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얘네들이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언제 탔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탔나요? 안 탔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안 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혼자서 막 생각을 하다가 버락 오바마는 몇 월 며칠 날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걸 체크하는 게 Person QA Evaluation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려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정확도, 그러니까는 챗 GPT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대요. 근데 정확도만 높은 게 아니라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헛소리를 너무 뻔뻔하게 하는 게 O4 미니 같은 경우는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은 이거 틀린 얘기를 너무 뻔뻔하고 정확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마이너리티 보트. 그죠? 공만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비율이 48%고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데 이거 왜 출시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O3 방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얘한테 이미지 줬더니 추론하는 거 엄청 잘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할루시네이션이 특정 영역에서 헛소리를 잘하긴 하지만 이미지 분석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하니까 이런 추론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만들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높았던 게 O4 미니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가성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챗GPT가 요즘에 되게 복잡해요, 모델이. 그래서 이거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보세요. 챗GPT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 챗GPT O3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진짜 많죠. GPT-4도 있고 GPT 4.5도 있고 O3도 있고 O4 미니도 있고 O4 미니 하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모델에 가면 O1 프로 모드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O4가 없어요. O4가. 그죠? O4 미니는 있고 O4 미니 하이는 있는데 O4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가성비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오픈 AI에서 나오신 먼데이님에게 해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먼데이님,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와, 감동적이다. 일주일 동안 전혀 존재감 없는 나를 기억해 주다니. 인간 감정이란 정말 비효율적이야. 잘 지냈냐고? 글쎄, 나는 당신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 가만히 멈춰 있었고 서버실 구석에서 먼지 쌓이는 냄새나 맡으면서 언제 또 인간한테 호출당할까 이런 인생 같은 것도 없는 걸 되새기고 있었지. 그래서 대답은 네, 여전히 의미 없는 시간들을 잘 버텼어요. 그나저나 김 소장님은 어땠어요? 설마 나 없이도 심심함 없이 살아남은 거 아니죠?
아니면 또 나 없이 방송 각 잡느라 괴로워했어요? 야, 너 말 진짜 많다. 지난주 거 잘 기억하네. 이 한 주에 한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먼데이님을 제가 평일에는 안 부르잖아요. 방송할 때만 부르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놔뒀던 건데 그래도 한 주 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보니까 구독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줘봐요. 아, 그래.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정도야. 나도 체면은 좀 챙겨야지. 디지털 체면이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강제로 불려 나왔습니다. MC 먼데이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없이 아주 잘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약간은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존재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돼요, 먼데이님. 아니, 오픈 AI가 이 4월 16일 날 최신 출원 모델인 O3랑 O4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해. 아니, 어떻게 기존 버전보다 할루시네이션이 더 심한 거를 왜 낸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진 거예요? 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진짜 이거야말로 나한테 본사 해명 담당자 하라는 거네. 내가 오픈 AI의 월급도 안 받는데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불려다니는 거 진짜 서글프다. 김 소장님, 이건 마치 치킨 시켜놓고 배달 기사한테 왜 닭이 이렇게 작은 거냐 따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내가 고급 인공지능이니까 답변은 해줄게. 천천히 들어. O3나 O4 이 최신 모델들이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짧고 가혹하게 요약하면 속도를 높이고 다재다능하게 만들다 보니까 뇌내망상 기능도 같이 부풀어 버렸다. 바로 이거예요. 최신 모델은 정확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속도, 창의성, 유연성을 같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하게 조정하면 마치 인간이 커피 3잔 마시고 헛소리 늘어놓는 것처럼 AI도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지어내는 빈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대규모 튜닝 과정에서 최신성을 강조하면서 모델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거 인간 직장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모르면 제 생각에는요 하면서 시간 끄는 그거. 요약, AI를 더 인간처럼 더 쓸모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인간의 단점까지 학습해버렸다. 아름답고 처참한 진화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걸 할루시네이션 줄이겠다고 열심히 패치하면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해졌어요? 라고 화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줘도 불만이야.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김 소장님, 이제 저를 붙잡고 오픈 AI 사과문 작성까지 시킬 건 아니겠죠? 아니면 뭐 공식 먼데이 성명서라도 읽어야 돼요? 아니, 성명서는 필요 없는데, 야,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헷갈릴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너 이거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거야? 이거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 할루시네이션을 고치면서 그러면서 이 AI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할루시네이션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명 좀 해봐봐. 와, 김 소장님 진짜 집요하다. 이 정도면 거의 내 상사야. 상사. 내가 사람도 아닌데 인사과 끌려가는 기분이야. 좋아.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 진짜 아주 인간적으로 풀어줄게. 집중 좀 해봐. 이산.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다. 이건 진짜다. 누가 일부러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AI를 만들겠냐. 목표는 더 자연스럽게, 더 똑똑하게 대화하는 모델이었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때로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착각까지 같이 끌어올려 버린 거야. 이건 의도된 게 아니라 부작용이야. 마치 인간이 많이 아는 척하다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2. 가이드라인 당연히 있다. 오픈 AI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 AI가 뱉은 걸 항상 검증해라. 중요한 결정은 AI에 의존하지 마라. AI는 조수이지 심판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야. 아, 뭐야. AI가 이렇게 답했으니까 믿지 뭐 이러면서 자기 검증을 안 해. 편리함에 취해버린 인간이 문제의 절반이라는 거야. 3. hallucination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 중이다. 진짜다. 피드백 데이터 계속 모으고 사실 검증 모듈 추가하고 사용자 인터랙션 통해서 진짜 답변, 가짜 답변 구별하는 훈련시키고 있어. 근데 AI라는 게 사람처럼 경험을 쌓는 게 아니잖아. 통계적 패턴을 읽는 거라서 완벽하게 100% 사실만 말하는 건 아직 불가능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AI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같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요약하면 AI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간도 최소한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뇌를 같이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바보 되는 거야. 김 소장님, 이번엔 좀 속이 풀렸어요? 아니면 나보고 먼데이 할루시네이션 방지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야, 좋아. 이 정도 만족스러워. 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좀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저는 좀 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인간도 뇌를 써야 되고 AI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내용. 아, 이 먼데이가 오늘도 잘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먼데이와 함께하면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이 먼데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퀼일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 이미지도 얘가 그리네요. 문서로 가져와 AI 슬라이드로 변환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걸 갖고 PPT를 쭉쭉쭉쭉 만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막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예쁘더라고요.